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데이터 요약하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데이터셋 로드해서 일부 데이터만 미리 가져와서 봤는데요. 그러면은 df.info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머리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 값은 2612개의 인덱스 값이 있는데 0번부터 2611번까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값은 0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토탈 10개의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총 10개의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럼 값 보게 되면은 심볼, 마켓, 네임, 섹터,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리스팅 데이트, 세틀먼스, 리프레젠테이티브, 홈페이지 리전과 같은 컬럼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넌 값은 이제 결측치를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가 빈도수 값이 있게 돼요. 그래서 카운트 값을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타입 보게 되면은 다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리스팅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임 형태인데 저희가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읽어오는 과정에서 오브젝트 파일로 읽어왔어요. 그래서 리스팅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데이트 타임 형태로 변환이 필요해 보여요.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보게 되면은 204 킬로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라이브로 기술 통계값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df.discribe 하고 이렇게 괄호를 해주도록 할게요. DSC 하고 탭키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자동 완성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동 완성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심볼, 마켓, 네임, 섹터 각각의 컬럼에 따른 빈도수 값, 그 다음에 유니크 값, 그 다음에 탑 값은 가장 이제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이제 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자에 대한 등장 횟수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심볼에서는 다 값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다른 값이 떴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 가장 많고 그 빈도수가 1471개다. 유니크 값 같은 경우에는 3개인데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이렇게 3가지 마켓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명도 이제 유니크 값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카운트 값하고 유니크 값이 같은데 다 이제 다른 값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섹터,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리스팅 데이트.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문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형태로 이제 변환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젠테이티브 이제 회사의 대표자 봤을 때 이 대표자명, 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4번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이제 리전은 이제 지역인데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은데 이제 빈도수로 봤을 때 969회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21개 유니크 값은 21개 전체 2411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니크 값 여기에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로 개수를 봤는데 저희가 df.nUnique 값으로도 이제 유니크 값의 개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nique 하게 되면은 각각 이제 데이터 그 오브젝트 값에 대한 빈도수가 몇 개씩 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수가 적은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 행의 개수와 이제 유니크 값이 이제 카운트 값과 유니크 값이 같으면은 이 값들은 다 이제 그 유니크한 값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값만 보고 싶어요. 그럼 df.index 하게 되면은 이제 인덱스 값만 가져오게 되고 인덱스 값은 0번부터 시작해서 2612에서 끝나게 되고 스텝은 1씩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이 레인지 인덱스 값을 여기에서 인덱스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f.columns 하게 되면은 이제 컬럼 값들만 따로 가져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값만 보고 싶다. 그럼 df.values 하게 되면은 값만 가져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만 가져와서 본 값을 다시 pd에 데이터
프레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컬럼명을 빼고 밸류 값만 갖고 온 상태라서 컬럼 값이 이제 0부터 이렇게 9까지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f.index values 해서 값만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컬럼 값만 갖고 온다든지 인덱스 값만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는데 여기 value라든지 인덱스 컬럼들은 이 괄호가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쉐이프 값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 불러와서 이제 쉐이프 값으로 행과 열의 수를 찍어 보는데 여기에서도 괄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 차이점은 인덱스라든지 컬럼, 밸류,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트리뷰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info라든지 nunique,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 값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describe에서도 Shift 탭 키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옵션 값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함수라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값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해서 결과를 반환한다든지 하는 이런 함수와 이제 어트리뷰트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인덱스, 컬럼스, 밸류스, 쉐이프 요 정도가 이제 어트리뷰트 대표적인 어트리뷰트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괄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차이점은 이제 이런 어트리뷰트와 메소드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함수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메소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괄호가 있어서 옵션 값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색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 색인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